네, 김석 강사입니다. ESG 농업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전략 두 번째 강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요, 전반적인 큰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ESG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히 드렸고, 그 다음에 이러한 ESG 농업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 전략으로서 친환경 부분, 그렇죠? ESG 이게 있죠? 인바이먼트 환경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흐름 같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찌 보면은 친환경 문제는요, 너나 할 거 없이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친환경적인 요소는 앞으로 강화돼야지 우리 모두가 같이 또 미래가 또 어떤 기대되는 또 우리 후손들에게 또 물려주는 하나의 우리의 역할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농업도 농촌도 이러한 친환경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서는요, 그러한 ESG에서 S, 이제 소셜이겠죠. 사회적 책임. 다시 말해서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 같습니다. 물건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에서, 그렇죠? 그 조직에서 이러한 ESG를 실현한다라는 것을 보고 고객은 소비에 기준을 둔다. 그러니까 구매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게 결정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자, 돌아가서 소셜, S, 사회적 책임, 공익적 가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농업과 지역 사회 활성화 전략, ESG 농업 전략, 공익적 가치. 그렇죠? 큰 뉴스가 됐던 옛날 그 사례인 것 같은데요. 몸값이 400억. 미국 같은 경우는 미식 축구가 굉장히 인기가 많죠. 제이슨 브라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였는데 몸값만 400억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무슨 뭐 CF 같은 광고 찍으면 훨씬 더 수입이 많겠죠? 근데 이 친구가 전성기 때 갑자기 이제 이 축구를 간두고 농촌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 고구마를 생산해서 어려운 이웃, 특히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고구마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된 적이 있겠죠. 이걸 제가 왜 들고 나왔냐면은 과연 농업이 갖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 앞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단순히 판매되어 먹고 배를 채우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만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제가 농업의 가치를 설명드릴 때 비유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겠죠. 논의 중요성. 지금 밥을 많이 안 먹는다. 쌀이 많이 남는다. 그러니까 논이 필요 없으니까 논을 다른 거로 바꾸자. 이런 활성화 부분에서도 많은 얘기가 온 적이 있죠. 무슨 뭐 밭으로 바꿔라. 혹은 태양광 사업 뭐 이런 거, 그쵸? 제가 그 얘기 듣는 순간 앞으로 재앙이 올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쌀을 안 먹으니까 벼가 필요 없네. 단순 논리로 보면은 맞지요. 하지만 논에는 단순히 쌀을 만드는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공익적 가치, 다시 말해서 공익적 기능이라는 게 있겠죠. 자, 논이 쌀을 만드는 생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만 부각시킨다면은 쌀을 안 먹으니까 논이 필요 없네라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논이 쌀을 만드는 생산적 가치 이외에 두 가지의 공적 가치. 첫 번째, 논이 존재함으로써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죠. 세 번째, 논은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를 유지하고 보존시키는 역할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가치겠죠. 이러한 흐름으로 볼 때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기도 해요. 하지만 현대 흐름상 친환경을 중시하고 건강과 안전한 사회를 중요시하더라. 전체적인 흐름상 단순히 쌀을 만드는 논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논이 가지고 있는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공익적 가치, 공익적 기능, 또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를 보존하고 유지시키는 공익적 가치,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렇죠? 어디에 가치를 주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흐름은 분명히 바뀌고 있다.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활용함으로써 지역, 농업을 떠나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자라는 전략적인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자연을 보면은요, 현재 많이 망가졌죠? 힘들죠? 자, 난개발 도시와 산업화로 인해 생태계 파괴, 사막화 현상. 사실 자연을 떠나 인간이 살 수는 없죠? 예. 어찌 보면은 인간 사회의 본질이기도 하죠. 자, 강은 공업화 도시와 4대강 사업을 통한 환경 파괴 물 부족 국가가 이미 됐습니다. 매연, 배기가스, 먼지.
요즘에 여러분들 일기예보를 보면은 춥다 덥다라는 걸 보기 전에 미세먼지를 봐요. 어느 순간부터. 황사, 미세먼지, 스모그 현상. 땅은 화학비료, 폐수, 쓰레기로 인해 황폐와 영양분 파괴. 현실입니다. 날씨는 온실가스 화석연료를 통한 온난화 열대야. 농업에도 큰 피해를 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오염, 쓰레기, 오수, 폐기물 같은 오염으로 인한 질병 증가, 기형아 증가 등등등. 굉장히 자연이 위협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농촌 농업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따진다고 하면은 자연 환경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자연 환경 이슈는 공익적 가치, 다시 말해 공익적 기능은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하고 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그 결과는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다시 바로 잡자. 그래야지만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지능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자, 또 보면은 이러한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딱 눈에 띄죠? 유전자 조작. 50년밖에 안 된 단순한 연구 조작으로 인해서 많은 걸 바꿔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오랜 시간 지난 후에 우리 혹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그 누구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GMO 같은, 더 난GMO 운동 같은 걸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농업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인들이 아닌 비농업인 도시 현대인들도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좀 더 제가 이해 도와드리기 위해서 산, 이 심장병에 걸렸다면 강은 동맥경화 고지혈증, 공기는 천식, 기치, 호흡가래, 옐로 카드입니다. 땅은 비만, 당뇨, 날씨는 고열아, 오염은 암. 이미 인간으로 치면 사망 선고를 받은 건 다름없죠. 이러한 공적, 다원적 가치, 절대 가치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러한 공적 가치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농업은 교환적 가치, 앞에서 말씀드린, 그렇죠. 개발, 가치가 있겠죠. 하지만 그 외에 공익적 가치, 절대 가치, 다원적 가치가 있다. 생산적 가치와 공익적 가치, 그렇죠. 교환적 가치, 절대 가치 같은 말이겠죠. 농업의 가치는 그동안 산업화 도시와 공업화로 인해 교환적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했더라.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떻게 절대적 가치를 원하고 있더라. 바꾸자가 아니라 밸런스, 정상화시키자는 말이 맞겠죠? 농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뭐 몇 조, 이런 말씀 뭐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요. 이만한 무한한 가치를 이제는 우리가 특히 농업인 스스로가 얘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만의 문제, 모두의 문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러한 교환적 가치, 그렇죠? 뭐 4차 산업, 스마트 농업, 6차 산업화 전략 중요하겠죠. 하지만 단순한 생산력 가치로 상품화, 기계화, 공장화만 추구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농업이 가지고 있는 밸런스, 정상화를 맞추기 위해서는 절대 가치, 다원적 가치, 공적 가치도 중시하더라. 환경 보전적 문제, 교육, 힐링, 치유 문제. 다시 말해 농업 농촌이 가져가고 있는 생명, 생존, 생태 문제에 대한 밸런스를 맞춤으로써 미래 농업은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인간의 본질, 생명의 가치, 삶의 질 향상. 사실은 이 강의가 좀 개념적인 것이고 어찌 보면은 큰 흐름에 대해서 방향적인 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다소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고민해야 된다. 그제가 중간중간에 평생 숙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필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농자 천하지 대본 이런 말이 있잖아요. 농업은 그 나라의 근본이다. 이 정신만 지키면 될 것 같아요. 자, 미래농업이 교환적 가치 추구해서 아까 말씀드린 앞에서 말씀드린 개발 가치, 그렇죠? 판매 가치, 상품의 가치라고 표현을 드립니다. 교환적 가치 추구해서 절대 가치, 공익적 가치, 다원적 가치로 가야 되는 이유는 현실 극복이겠죠? 지역사회 개발도 현실 극복이고 우리 농업의 문제, 현실 극복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가치를 절대 가치, 공적 가치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농업의 절대적 가치 실현.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농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겠죠? 농업의 절대적 가치, 공적 가치를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농민, 국민의 인식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앞에서 아까 언급해드렸잖아요. 유기농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적 합의도 분명히 필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풀어야 될 숙명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산물의 구매 패턴 분석, 구매 목적, 선택 방법, 구매 후 활용 문제도 단순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재활용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한 번 먹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 제가 플라스틱을 설명을 드렸지만 농산물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플라스틱을 사고 있지 않을까. 굉장히 큰 문제죠. 포장지 문제. 다 그게 플라스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택 방법, 단순한 판매, 구매 방식이 아니라 직거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원을 아끼는 방식 등등등. 농산물에 대한 인식 전환. 이 인식 전환은요,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확실히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 또 농업의 본연의 문제, 본질의 문제가 강조되는 흐름은 분명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활성화가 돼야겠죠? 결국은 깨끗이 씻어 먹는 단순한 농산물이 좋을지 노지에서 막 자라지만 볼품 없지만 이 농산물이 몸에 좋을지는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동안은 이쁘게 포장된 농산물을 만들었다면 그 농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의 가치를 따진다면은 노지에서 자란 못생긴 농산물도 가치는 충분하다. 어찌 보면은 이러한 본연이 단순한 생산적 가치로 바뀜으로써 많은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안전한 먹거리 문제. 뭐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문제니까요. 안전한 환경 문제. 지금 뭐 종이컵 사용량, 다시 말하지만 플라스틱 문제 심각합니다. 기후변화 대처 심각하죠. 이러한 문제도 우리가 어찌 보면은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파괴됨으로써 농업의 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자,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농업과 기후변화 문제, 지구온난화 문제는 뭐 이미 뭐 다들 뭐 알고 계시니까 성장과 소득 증대 중심의 급속한 경제 개발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 등등등등.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열대야 문제, 온난화 문제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 온도가 상승하고 있더라. 뭐 뉴스 보면 많이 나오니까요. 또 배 불임률도 5에서 7%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연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겠죠. 자연이 인간의 성장과 맞춰서 천천한 변화의 흐름을 따진다고 하면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충분하겠죠. 하지만 그러한 인간의 변화보다도 자연 환경의 변화가 급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간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많은 문제점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생산 과정에 나타나는 고탄소, 저탄소 문제. 뭐 우리 미디어나 뉴스를 많이 보면은 그 축산 쪽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메탄가스 문제 등등등. 그래서 우리가 무슨 채식 운동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자, 고탄소, 저탄소 어떤 것을 우리가 먹느냐, 앞으로 어떠한 가치로서 우리가 바라보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식물 공장. 어찌 보면은 공사인지 농사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외에 많은 화학적, 그렇죠. 기계적, 그러한 문제로 인해 본질적인 우리에 대한 자연과 환경은 파괴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지역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다원적 가치를 무시한 생산적 가치에만 중심을 두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벼, 또는 뭐 토마토, 사과를 재배하기 위해서 그런 화학적 요소가 많이 가미되고 있다. 그렇죠? 이러한 중화학적 석유공업 자금 유입도 생산 원가 부담의 약 14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어떤 것이 옳은지가 참 헷갈리기도 해요. 지구 온실가스를 발생하고 있는 반환경적 시설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 자연농이 맞긴 맞죠. 하지만 또 현실적인 얘기를 보면 과연 자연농으로서 현재 우리가 소비하고 수 있는 이 농산물의 공급량을 맞출 수가 있냐라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찌 보면은 조금만 인식을 바꾸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요즘에 못난이 과일 같은 판매량이 늘고 있죠. 옛날에는 이제 전혀 상관없는데 단순히 못생겼다, 좀 흠집이 났다라는 이유로 판매가 안 됐거나 제값을 못 받았죠. 하지만 지금은 홈쇼핑에도 나오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없어서 못 판다. 뭐 못난이 사과는 뭐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이런 인식이 많이 바뀐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유겠죠. 그런 인식이 많이 바뀜으로써 농업 농촌의 본질이 공익적 가치와 기능이
강화되는 거는 당연한데 굉장히 늦죠. 예, 이런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 문제 심각하죠. 가뭄, 폭우, 한파. 그렇죠? 우리 요즘에 보시면은 저는 이제 그 강사다 보니까 운전을 많이 하는데 지역을 가다가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면 이런 터널을 지나죠. 터널 전에는 해가 쨍쨍한데 터널을 끝나고 나오면은 막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집니다. 굉장히 무섭죠. 우리 올해에도 좀 피해를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뭐 늦가을, 가을 장마라고 해야 되나요? 태풍 오고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농업과 농산물은 기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예측이 불가능하다. 굉장히 그게 큰 어려움이겠죠. 그로 인해 농산물 가격 폭등, 실질적인 농업인도 손해본다라고 하겠지만 소비자와 도시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죠. 유통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요. 왜? 공급과 수요가 맞지가 않으니까.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 그렇죠? 또한 이러한 문제로 인해 냉방의 사용량 급증으로 이 지구 온난화 가중. 집 안은 시원하지만 지구는 예, 열이 오르고 있다.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후변화, 대응식품, 대응에너지 등 기후변화 대응 인식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다. 다 모든 게 공익적 가치와 연결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농업 농촌의 공적 기능 어떻게 할까? 한 가지, 두 가지 문제가 아닌 것 같죠. 모든 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이러한 복합적인 것이 어떤 시스템적으로 가동될 때 이러한 농업의 공적 가치가 우선되고 더 강화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이겠죠. 또 예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축산업 규제 문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메탄가스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 등등등등. 시장의 반응, 도덕성, 생태 환경의 기준이 바뀌고 있더라. 그렇죠? 또 구제역, 조류독감, 살충제 개란 등등 이런 파동들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사료 곡물 해외 의존도가 97%가 넘는다. 심각한 문제죠. 또 유전자 조작 변이, GMO, 옥수수가 82%라고 합니다. 우리 농업과 축산업도 어찌 보면은 참 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겠죠.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직접적이면서도 우리가 이를 위해서 겉으로는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역할적인 필요한 부분이 있겠으나 실제 그러한 결과물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인식이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니까요. 항생제, 성장 호르몬 등 약물의 문제, 오시른가스, 메탄가스, 암모니아 등등등. 그렇죠? 뭐 어떤 걸 규제하겠다라는 것은 뭐 정답은 없겠으나 분명히 우리가 조정은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업, 소농의 중요성 인식 문제. 그렇죠. 지자체가 중요하듯이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자체가 중요하듯이 우리 농업도 큰 농업도 중요하지만 현재 소농들, 우리 현실이겠죠. 소농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러한 역할을 중요성을 인식하는 우리의 바라보는 관점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규모가 아닌 방향과 농법. 그렇죠? 단순한 규모로서 하는 거대 경제의 농업이 아니라 그 소농이 가지고 있는 역할, 방향, 또 소농이 할 수 있는 농법으로 인한 역할과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농의 기본은 자립이며 순환 농사다. 그렇죠. 소농의 가치는 석유 에너지, 핵 에너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에너지, 자연 에너지, 가축 에너지를 더 소중히 여기는 농법이다라고 어느 책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ESG라는 것은 개념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다소 현실과 좀 더 떨어지는 얘기일 수는 있으나 우리가 미래 지향적인 생각과 사고를 하고 또한 농업의 방향성을 얘기할 때 와닿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ESG는 하나의 흐름이고 이러한 ESG 농업을 통해서 농업과 지역사회 활성화를 꾀하는 이러한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인 얘기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좀 더 큰 의미에서 방향성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외부 농산물에 대한 위협도 현실적인 문제겠지만 농업의 경쟁력 악화. 요즘에 뭐 FTA 특히 TPP, CPTPP 제가 농업 현장을 나가 보면은 현수막들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뭐 CPTPP 반대한다 운동 같은 거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어, 농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적 부분이겠죠. 그렇죠? 어떠한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수입 농산물에 의존한다라는 것을 바꾸기 위한 자립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어떠한 균형적인 문제에서는 분명히 수입 농산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농산물의 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의 질, 만드는 방법, 누가 어떻게 만드는지, ESG 농법을 통한 생산해낸 농산물인지도 굉장히 따져보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하나의 기준인 것 같고요. 자립 능력과 차별에 대한 농산물 개발 및 농민들의 역량 강화 필요하겠죠? 자, 나오네요.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많은 이슈가 있는데요. 이런 것 같아요. 농산물은 그 나라의 근본이다. 농업은 그 나라의 근본이다. 농작, 천하지대본 등등등의 단순한 생산품을 만들어내는 농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농업의 근간인 틀로서 농업을 바라본다면은 자립할 수 있는 농산물의 수급량과 해외 의존도에 의한 농산물의 수입 양과에 대한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양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 어떻게 만드느냐, 친환경적으로 만드느냐, 이 만드는 과정에서 과연 농업의 공적 가치, 공적 기능을 훼손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보고 기준을 잡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어떤 정형화된 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 필요한 부분이 농업과 지역 민주주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저도 굉장히 강사로서 굉장히 공감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전략적으로 뛰어나도 결국은 누가 한다? 지역 민이 그 지역 담당자인 당사자인 우리가 인식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동안 지역 민주주의 확산, 조직화도 필요하겠지만 조직화의 하나하나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조직화를 통한 규모와 실현, 주민들이 원 주권자가 되기 위한 의식 변화 및 행정 지원도 필요하다. 그래서 양보와 타협 같은 의식의 변화도 필요하겠죠. 또 참여와 나눔 같은 문화 조성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겠죠. 우리가 지원, 보조 사업도 많이 하지만 어떠한 공통적인 규칙을 마련해 줌으로써 지역 민주주의 틀 안에서 이러한 농업, 농촌의 공적 기치와 기능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하나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농업이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으로서 세 가지를 지금부터 강조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농민기본소득제, 두 번째가 무역이익 공유제, 마지막으로 농어촌 교육 발전 특별법.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공유적 가치를 보존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하나하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제가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같이 가는 게 맞다라고 볼 때 이러한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이런 제도가 조금만 보완이 된다면 조금만 강화가 된다면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 다원적 가치가 훨씬 더 높게 평가받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현실적인 세 가지 대안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농민기금 소재라는 것은 농민들한테 월급 주자라는 얘기겠죠.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농민 수당제 뭐 이런 걸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반가운 일이기도 하겠죠. 농업은 단순한 산업과 같은 뭘 만들어내고 하는 생산적 가치로 본다고 하면 분명히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하지만 농업의 공적 가치는 그러한 한쪽에 치우치는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 줄 때 이러한 농민기부소득제 같은 제도에 안착이 마련되겠죠. 그렇죠. 분명히 불평등 얘기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농민기본소득제가 조금 더 정립화되고 안정화가 된다면 농업 농촌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겠죠. 첫 번째가 인구 증가 및 청년 실업률 감소. 그렇죠? 현재 여러분 양극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도시와 시골, 농촌의 불균형 문제, 또 인구 밀도의 문제, 기능의 문제 등등등. 우리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유입이 돼야 된다. 맞는 얘기죠? 그런 유입을 통해 지역사회의 인구가 증가하더라.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농업, 농촌의 역할이 활성화되더라. 이런 것이 엮여서 지역사회가 활성화된다. 경제가 성장하더라. 같은 연결된 하나의 톱니바퀴식 같은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두 번째, 양극화 해소 및 인구 과밀 현상 억제. 그렇죠? 세 번째, 저성장 경제 위기 극복. 같은 맥락입니다. 네 번째, 지자체 활성화 및 균형 발전 해결. 이러한 문제를 농민 기본소득제, 분명히 기준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기준에 의한
농민들한테 월급을 지달하는 기본 소득제로서 방향을 잡는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기대 효과도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안정 및 도시문화 유지. 그렇죠? 여섯 번째, 자연재해 방지 및 자연 보존 유지. 그만큼 농촌 농업이 개발되고 인구가 유입되고 안정화가 되면은 다 일어날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수입 농산물 의존도 하락. 그러니까 국내의 농산물의 공급량이 늘면은 자연스럽게 수입량은 하락하겠죠. 유기재배 농업으로서 농지 복지 해결. 그러니까 방향성이겠죠. 식량 작업률 및 푸드 마일리지 정상화. 제가 앞에서 좀 심각한 문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또 농가 소득 안정에 따른 지역 경제 유지. 농업의 사회 공유 행위 인정 및 소득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으로 농민 기본 소득제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런 것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조금 더 강화시키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이를 통해 농업의 다원적 가치 인정 및 공감이 필요할 것이고 산업화 성장 정책의 한계를 인정함으로써 기준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등 제도 장치가 마련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단순하게 모든 농민한테 주달하는 것이 아니겠죠. 중앙정부 혹은 지자체가 가고자 하는 농업의 방향, 뭐 친환경 농법, 또 단순한 나의 이익이 아닌 우리 마을의 이익, 좀 더 넘어서 지역사회의 이익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조직화, 규모화 등등의 역할을 하는 농업인 단체나 농업인들을 활성화시키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법 테두리 안에 기준을 두고 그런 기준에 적합한 농업의 대상을 이러한 제도로서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무조건 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뭐 예산이랑 다 우리 세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인식의 변화도 필요할 것이며 단순한 산업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하는 문화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공감대도 필요할 것이고 또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명확한 기준과 방침도 마련해야 된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농업이 가지고 있는 농업의 가치, 공적 가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보자라는 걸로 농민 기본 소득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어서 소득 상한제 및 부자 증세 당연한 얘기겠죠. 대기업 성장 위주의 정책 및 불공평 관행 회복, 농업 농촌 발전 자금의 현실화 및 투명성 회복 다 필요하겠죠. 같은 얘기입니다. 제도적 마련 이런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자, 두 번째는요. 무역 이득금 공유제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논의가 몇 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표면에 올라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갖고 있는 이익, 그러니까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산업이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농업 농촌과 공유하자 이런 뜻이겠죠. 그럼으로써 농업 농촌의 현적인 문제를 지원해 줌으로써 해결해 보자라는 어떠한 방법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산업화 재화 편중의 불공정 해소, 농민들의 정당한 권리 회복, 농업의 공적 가치가 인정받아야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익이 발생된다. 이를 통해서 농업과 농업인만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 농촌의 가치가 인정받음으로써 비농업인인 도시인들도 이익을 받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쉽게 말하면 도시에서 발생한 농업이 아닌 산업 분야에서 발생한 이익을 일부 농업 농촌과 공유하자.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양극화의 섬인 농업 농촌의 발전에 초석이 될 것이다. 사회화 시대의 농업의 가치 하락 및 인정 및 복구로 필요해서 이러한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농어촌 교육 발전 특별법 이미 시행되고 있죠.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 성장 가능한 농업, 발전하기 위한 농업. 결국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이에 따른 농업 농촌, 그러니까 지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농업 농촌의 유무형의 자원을 보존하고 또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연관성이 있겠죠. 노력을 하기 위한 방법. 또한 그럴 위해서는 인구,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와야겠죠. 단순히 들어와라. 그러면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러한 유입 방법으로서 농어촌 교육 발전 특별법을 제시함으로써 좀 더 강화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면은 젊은 엄마들 특히 젊은 엄마들한테 물어봅니다. 농촌을 왜 안 가요? 하면은 세 가지 이유로 되는 것 같아요. 뭐 병원 의료 문제 많이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화 공간, 뭐 일자리 문제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아이들 교육 문제를 뽑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지금 기르고 있지만, 글쎄요, 부담되긴 합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달리하고, 그러니까 어떤 차별화라는 개념보다도 다시 말하지만 농업이 가지고 있는 농업을 살리기 위한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농어촌 교육,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다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도움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라남도인가요? 전남도? 전남도가 이런 어떤 유학 프로그램 같은 거 있죠. 농촌 살아보기, 뭐 한 달 살아보기 이런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했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나는 게 한 10년 전에 이제 교육 의뢰가 들어와서 전남도에 갔더니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별로 인식을 못했는데 지금 보면은 그러한 전남도의 노력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전남도와 이렇게 같이 협업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뭐 한 달 살아보기 운동이라든가 유학 같은 그러한 뭐 행정적 지원도 받고 그런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TV에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러한 농어촌 교육 특별법으로 인해 귀농, 귀촌인들의 지속적인 유입 촉진. 그래서 이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소멸 문제, 지역사회의 소멸 문제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일자리를 늘릴 것인가 중요하지요. 하지만 어떠한 단순한 일회성, 어떠한 혜택이라기보다도 아이들을 이런 교육의 큰 측면에서 아이들을 더욱더 교육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는 이런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아마 전남도가 좀 모델 될 것 같아요. 농촌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예, 말씀드린 대로 전남도가 잘한 것 같습니다. 농어촌 전문 교사 육성 및 혜택. 그렇죠? 육성도 해야 되고 또 그만큼 혜택도 줘야겠죠. 그렇죠?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행정 지원. 좀 더, 그러니까 지금 없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결국은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공적 가치의 개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나요? 내가 하고 있는 농업이 농사인지 공사인지를 한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들은 말입니다. 교육장에 갔더니 귀농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큰 꿈을 꿈고 귀농한 지 5년 차인데 현재 시점에서 자기를 되돌아 보니 농사를 짓고 있는지 공사를 하고 있는지 좀 헷갈린다라는 참 우픈 얘기겠죠. 그렇죠? 농업의 가치, 공적 가치를 위한 필요성, 이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간략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결국은 농업인, 농업 정책 모든 것이 융합적으로 그렇죠? 잘 얽혀서 그 역할을 수행해야겠죠.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삼위일체가 돼서 그 역할을 만들어냄으로써 그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겠죠. 농업, 경제적 가치 중심, 생산적 가치라고 표현했습니다. 공익적 가치로의 확장 이미 되고 있죠. 긍정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농업인은 농산물 공급자라는 단순히 농산물을 만들고 판매하는 사람 좀 더 뛰어넘어 좋은 소품을 만들고 환경을 지키는 주체. 또한 현재 도심이 갖고 있는 문제점, 뭐 치유, 힐링, 뭐 교육 문제 이런 것도 우리 농업과 농업인이 어찌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당면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런 쪽에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있죠. 그래서 가보면은 뭐 체험 농장, 교육 농장, 뭐 힐링 농장, 치유 농장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농업 정책, 인프라, 그렇죠? 쌀 중심, 장목에서 다장목, 다른 여러 가지 또 청년, 젊은 층, 혁신 농업 등의 인력을 확산시키고 인력 중심의 정책으로 어떠한 계도를 해줘야 이것이 삼위일체가 돼서 농업의 공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농정의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의 생산적 가치, 공익적 가치. 자, 마지막으로 ESG 농업과 지역사회 활성화에서 이 친환경, 인바이먼트, S, 소셜, 사회적 책임은 공익적 기능, 가치의 이유, 필요성, 방법을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겠죠. G, ESG의 거버넌스, 공동체, 협업,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거버넌스라는 조직 구성원, 또 조직의 역할, 또 지배구조 개선 등등 좀 포괄적인 의미지만 우리 농업이 이러한 큰 의미에서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한 것은 저는 공동체라고 봐요. 또 가장 중요한 협업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익숙한 그림이죠? 이들이 뭉친 이유가 뭘까요? 어벤져스 아시죠? 어벤져스. 각자 하나하나의 능력들이 어마무시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똘똘 뭉치죠. 그 뭉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동의 목표가 있죠. 뭐죠? 지구의 평화. 각자의 능력과 달란트가 어마어마하지만 공동의 목표라는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는 똘똘 뭉칩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라고 봐요. 필요하겠죠? 자, 땡땡 달아. 앞에 들어간 단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땡땡 집, 땡땡 딸, 땡땡 가족, 땡땡 민족, 땡땡 회사. 자,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공통적인 단어는 우리죠, 우리. 우리나라, 우리 집, 우리 민족, 우리 가족. 내 민족, 내 가족, 내 딸,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옛부터 우리라는 공동체라는 인식 하에, 공동체라는 문화 속 하에 발전한 민족이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만큼 친숙한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자, 공동체 한번 사회적, 사전적 정의가 있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공동체는 상호 의무감 조선 유대, 공동의 이해관계와 공유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갈등 조정이 중요한 관건이다. 좀 어렵긴 한데요. 빨간 글씨를 보면은 공동의 이해관계, 그러니까 내가 아닌 우리 모두죠. 우리라는 개념이겠죠. 우리의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관계망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관계망, 네트워크이죠. 관계망,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의미하겠죠. 이런 거기 때문에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는 갈등이 발생되므로 갈등 조정이 중요한 관건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또 공동체 의식이란 집단이 구성원 각자의 존엄성을 인정하여야 하듯이 여러분 존엄성이란 말이 어떤 말일까요? 그 자체로서 인정한단 말이겠죠. 인간의 존엄성은 뭡니까? 그 사람을 어떠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자체로서 인정해주자. 이게 존엄성이겠죠.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 명이 모이는 거기 때문에 모인 구성원들 그 각자 하나를 그 자체를 존엄성을 인정해주는 것이 바로 의식입니다. 너는 나보다 나이가 적네. 너는 귀농한 지 얼마 안 되네. 너는 농사 규모가 얼마 안 되네. 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모였다면 그 모인 구성원 하나하나를 각자를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그 존엄성을 인정하자라는 것이겠죠. 그게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 의식이 바탕이 안 되면은 여러 명이 모일 수가 없겠죠. 많은 경험 아마 있을 겁니다. 개인들도 집단의 이익과 조직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며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러한 자세를 공동체 의식이라고 한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내가 아닌 우리, 내가 아닌 다수, 여러 명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였다면 단순히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필요하다. 의식의 중심에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자의 개체를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존중해주고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양보도 해야 되고 그런 게 바로 공동체 의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공동체를 설명할 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말이죠. 하지만 아마도 현실적으로 가장 안 맞는 말이 아마 공동체인 것 같아요.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공동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도 필요하겠죠. 개인의 절실함, 공동의 절실함, 사회의 절실함. 그렇죠? 어찌 보면은 공동의 목표, 앞에서 말씀드린 농업의 공적 가치와도 연결되는 것 같네요. 자, 제가 느낀 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현실적으로. 제가 농촌 농업을 다니면서 많은 농업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김 씨와 이 씨가 있는데요. 사과를 재배 한번 해볼게요. 사과. 김 씨는 23,000원에 팔고 이 씨는 21,000원에 팝니다. 김 씨가 더 잘 파네요. 근데 둘이 힘을 합치면은 25,000원에 팔 수가 있죠. 김 씨는 둘이 힘을 합침으로써 23,000원에 25,000원이니까 2,000원의 추가 이득이 생기고 이 씨는 혼자 하는 것보다 김 씨랑 힘을 합침으로써 4,000원의 추가 이득이 생기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현실은 안 합니다. 누가 반대를 하죠? 누가 반대를 하죠? 예, 김 씨가 반대를 합니다. 뭐 둘 다 반대할 수도 있고. 논리는 간단해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25,000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씨가 돈 더 버는 게 김 씨는 싫은 거죠. 그게 바로 배고픈 것은 참지만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라는 걸로 비유할 수가 있죠. 제가 맨 처음 농업농촌 현장 갔을 때 이 부분은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한 2년 지난 후에 왜 안 되는지를 조직화, 규모화가 왜 안 되는지를 봤더니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 이게 아무 의미 없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동체는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거죠. 의식이 필요하다. 그렇죠? 또 하나,
우리의 공동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규칙과 해야 될 방법과 또 서로 간의 협의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실은 좀 희생도 필요하고 좀 나눔도 필요하고 또 나보다는 남들 위한 배려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너와 나는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를 인정함으로써 좀 더 존엄성, 인간, 나와 다른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겠죠? 그렇죠?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좀 더 도와주는 생각, 우리는 묶여있는 공동체라는 의식이 강화될 때 이러한 협업 정신이 더욱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이 다르죠?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누구는 차가 보이고 누구는 패션에 관심이 있으면 옷이 보이고 누구는 얼굴이 보이죠. 왜 그럴까요? 또 누구는 밖에 있는 캠핑 장비가 보이고 이유는 각자 한 사진을 바라보지만 똑같이 바라봐도 생각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 우리가 프레임 그러죠?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 공동체 만드는 것은 쉽지가 않다. 다양성을 인정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우리 많은 공부하고 있는데 잠시 한번 퀴즈 내볼게요. 자, 무엇인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상상을 하겠죠. 알고 봤더니 그렇죠. 이런 말이 맞나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 뭐이 말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한쪽 내가 바라보는 관점, 나의 생각으로만 판단하지 말자.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전체를 보는 관점이 공동체 리더십에서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죠. 자, 이분 누굽니까? 질문합니다. 검정색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살색 그러죠. 이게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말이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고를 우리가 무설하면 안 되겠죠. 공동체에서는 다양성을 인정하자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죠. 자, 얼룩말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죠. 무늬에 대해 말해보세요. 답변 달라요. 흑인은 검은 바탕에 흰 줄무늬, 백인은 흰 바탕에 검은 줄무늬. 생각이 다르죠? 자, A와 B를 한번 볼게요. 어디가 진해 보입니까? 많은 분들이 A가 진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한번 가려볼까요? 어때요? A와 B는 같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A가 진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동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좋은 말이나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말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같은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속이고 또 우리를 정신을 흩어뜨리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조절할 수 있는 리더십이 공동체는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가운데 거 보시면은 이렇게 묶으면은 B로 보이죠? 이렇게 묶으면은 13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자, 지역 공동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1, 2, 3 법칙. 자, 제가 한번 제시하는 겁니다. 첫 번째, 1분 말했으면 소통이죠. 두 번째, 2분 듣는 동안 3번 맞장구 치자. 이거 제가 정한 1, 2, 3 규칙입니다. 그렇죠? 1분 말했으면 2분 듣고 듣는 동안은 진심을 다해 맞장구 치자. 반대로 하면 안 되겠죠. 2분 말하고 1분도 안 듣고 3번 비판하면은 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원활한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충분한 발언 기회도 주고 소소한 의견도 다 들어줄 수 있는 경청에 이렇게 문화가 만들어져야 공동체가 그 지역사회에 자리를 잡을 수가 있다. 어려운 한자인데요. 들을 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나눠보면은 좌변은 왕, 귀 이자죠? 왕처럼 큰 귀와 상변은 10개의 눈과 하변은 하나된 마음이 뭉쳐진 게 들을 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왕처럼 큰 귀와 10개의 눈과 하나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고 존중해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중간에 말 끊기, 화제 변경하기, 주의 산만하고 내 얘기하고 남의 얘기 안 듣고 지루해하고 다인과 잡담 나누고 이러한 문화적인 공동체에 대한 이런 문화적인 이런 것이 있으면은 공동체가 아무리 좋은 목표를 가지고도 활성화가 안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 지역사회에서 회의 같은 거 하실 때 아마 이런 경험 아마 있을 걸로 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공동체에 필요하다. 또한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리더십도 필요하다. 현대의 리더십은 나를 따르라 라는 리더십이 아니라 중앙에 서서 어떠한 능력, 소통하는 능력. 아까 제가 1, 2, 3 없이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통하는 공동체 리더십 중간에 서서 다들 경청하고 소통하는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러냅니다. 또한 일도 중요하지만 관계도 중요하다. 현대 사회에는 관계를 중요시하는 관계를 지향하는 리더십을 굉장히 능력을 높게 하기도 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죠? 그렇죠? 자, 또 이런 성공하는 리더십이 필요해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명확한 수익 구조.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그냥 끈끈한 정으로만 이어갈 수는 없죠. 우리의 목표가 있으니까. 자, 수익 구조. 또 두 번째 공동 규칙도 필요하고 또 제일 중요한 공동의 목표. 이를 위해서는 참여와 나눔 그리고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거의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100 빼기 1은 뭘까요? 수학에서는 99라고 하죠. 그럼 공동체에서 100 마이너스 1은 뭡니까? 예, 0이라고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 때문에 나만 아니면 되지. 이러한 정신 하나가 100이라는 큰 숫자를 0으로 만든다. 공동체를 가장 잘 표현한 방식인 것 같습니다. 100-1은 0이다. 영상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공동 리더십은 한 명의 100걸음보다는 100명의 한 걸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참 의미 있는 말이겠죠. 한 명의 100걸음보다는 100명의 한 걸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두의 노력과 단합된 힘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지역사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ESG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포괄적인, 좀 개념적인 얘기입니다. 또는 오늘 우리가 영상 강의다 보니까 좀 약간의 그 소통에 문제점이 있는데 직접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서 서로 소통하면서 의견 나누고 좀 고민도 해보고 또 워크숍도 해보고 또한 계획도 세워보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해야지만 좀 더 구체화가 되는데 오늘은 영상으로 좀 간략히 말씀드리는 것 때문에 큰 의미를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ESG 농업과 지역사회 활성화 전략, 인바이먼트, 소셜, 거버넌스, ESG죠. 그래서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또 농업과의 연결성, 친환경. 그렇죠? 이제 친환경은 필환경이다.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다. 하면 좋은 것이 아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더라. 친환경 문제는 어찌 보면 영원한 숙제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필요성 강조하고 해야 될 몇 가지 방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죠. 소셜, 사회적 책임, 농업의 공익적 가치, 기능.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또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겠죠. 단순한 생산적 가치로만 농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익적 가치와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업 농촌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단순히 농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공익적 가치를 활성화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이유와 몇 가지 대안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배구조에서는 공동체, 협업,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농업은 예로부터 향약, 두레, 품앗이 같은 이러한 협업 문화가 일반적이었으나 지금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100명의 한 명의 100걸음보다는 100명의 한 걸음이 필요하다. 100-1은 0이다라는 공동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 그렇죠? 지배구조 개선, 참여와 나눔,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 함께 가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와 의식, 함께 가지고 가고자 하는 열정, 또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것이 바로 공동체 협업, 지배구조 개선과 연결시킬 수가 있다. 이러한 ESG, 친환경, 공익적 가치와 기능, 공동체 협업을 하는 농가 혹은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리 고객들은 가치를 높게 보고 돈을 많이 내므로써 또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구매함으로써 그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소중히 할 것이다. 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보면은 가장 빠르고 가장 와닿는 가치가 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돈은 분명히 가치를 평가하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환경, 공익적 가치, 협업, 공동체 같은 ESG를 실현하는 농업이 앞으로는 돈이 되는 농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이 그러한 어떠한 틀로 가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ESG 농업에 대한 마중물 역할이 되는 강의가 되었기를 다시 한번 희망해 봅니다. 좀 이제 코로나도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요. 이제 현장에서 많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만나 뵙고 이러한 좀 고민되는 내용과 좀 방향과 어떤 미래지향적인 내용은 좀 이렇게 워크숍이라든가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기회가 생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한 2시간에 걸쳐서 ESG 농업과 지역사회 활성화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입니다. 개념적인 것이고 방향적인 것이다. 필요하겠죠? 여러분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여러분들의 어떤 단합된 열정을 통해서 분명히 농업도 발전 가능한 농으로서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다시 한번 희망해 봅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만나 뵙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